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롯데자이언츠가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죠. 이대호 선수의 마지막 은퇴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5강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이대로라면 2017년 이후 5년 연속 5강 탈락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아직 시즌은 많이 남아있지만 현재 흐름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자 롯데 팬들은 이제 성민규 단장에게 뎁스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점, 전력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점을 꾸짖고 있는데요. 그 부분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서튼 감독에 대한 아쉬움을 조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레리 서튼 감독은 지난해 비판보다 칭찬이 훨씬 많은 감독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막장으로 치닫던 롯데를 제대로 수습했고 후반기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7주 연속 7경기 편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정을 잘 이겨내면서 선수단 운영에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기계적으로 좌우놀이를 하면서 조금 센스가 없는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전날에 잘 친 좌타자가 자완 선발이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라인업에서 빠진다든지 승부처에 좌타자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좌투수를 올려서 역전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뭔가 개선되는 여지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자완 투수가 좌타자한테 강한 것은 사실이고 타자의 경우 반대손 유형에게 더 잘 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평균적인 이야기죠. 어디에서나 예외는 있습니다. 일단 롯데자이언츠 자완 투수인 김유영 선수는 상대 전적이 좌타자한테 더 좋지 않고요. 타자마다 같은 손 유형에 더 강한 타자들도 있을 정도로 선수 기용에 있어서 변수는 늘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서튼 감독은 이런 변수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계적으로 뭔가 틀에 짜맞춰진 운영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롯데는 지금 팀 구성상 마냥 달려야 되는 팀이 아닙니다. 전력 자체가 워낙 좋지 않고 뎁스가 얕기 때문에 지금도 결국 노려봐야 5위 정도를 노리고 있는데요. 사실 5위는 크게 의미 있는 성적이 아니죠. 물론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5위가 아닌 더 높은 단계를 노린다면 올해가 아닌 내년이 아닌 내후년을 보면서 젊은 선수의 성장을 위한 기용이 거의 필수적인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승민 선수의 기용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승민 선수가 내후년을 위해 꼭 롯데가 키워내야 될 유망주라고 볼 수 있죠. 2019년 2차 1라운드에 지명을 받은 선수고 단순하게 지명 라운드만 높을 뿐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타구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예쁜 스윙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롯데 미래의 2번 타자, 3번 타자감으로 꼽히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 올 시즌 기용을 보면 우투수 상대로는 114타석에 들어섰고 좌투수 상대로는 고작 13타석에만 들어섰습니다. 이거는 좌타자가 물론 좌투수한테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건 너무 기형적인 기용입니다. 거의 비율이 10대1 정도인데요. 성적을 위해서 플래툰을 내는 건 좋지만 고승민 선수는 1, 2년 야구를 할 선수가 아니죠. 롯데와 함께 10년 넘게 야구를 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좌투수한테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용을 해줄 필요가 있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기형적으로 좌투수가 나온 날 무조건 빼고 하면 고승민 선수는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좌투수에 대한 약점을 안고 야구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잘하는 선수는 없기 때문에 좌타자라고 하더라도 좌투수 공을 많이 보면서 상대를 해보는 게 약점을 극복하는 길이 될 수 있겠죠. 이 고승민 선수뿐만 아니라 조세진 선수 이렇게 베테랑이 아닌 신인급 선수들의 기용은 전부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린 선수의 성장이 굉장히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로이스터 감독 시절에 손아섭 선수를 성장시켰던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로이스터 감독은 손아섭 선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2009년 개막전부터 좌익수로 과감하게 기용을 했는데요. 2009년에는 손아섭 선수가 잘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타격감이 떨어지면서 1할 때의 타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두 달 정도는 믿고 많은 타석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우투수와 자투수 관계없이요. 그리고 다음 해인 2010년에도 로이스터 감독은 손아섭 선수를 뚝심 있게 기용해서 기어이 그를 주전 좌익수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손아섭 선수는 이후에 2010년대 롯데를 대표하는 간판 타자로 성장을 했죠. 로이스터 감독이 손아섭 선수를 이렇게 과감하게 기용을 해주는 그런 뚝심이 없었다면 아마도 언젠간 주전이 됐긴 했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괜찮다 싶은 유망주, 팀 내에서 좀 프로젝트성으로 키울 수 있는 유망주는 과감하게 밀어줘서 조금 신나게 야구를 할 수 있게 기용을 해줘야 되는데, 서튼 감독의 기용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용 부분뿐만 아니라 서튼 감독은 경기 내에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흐름을 잘 못 읽는 상황이 많은데요. 특히 시프트만 봐도 그렇습니다. 롯데는 올 시즌 시프트를 조금 적극적으로 쓰는 팀인데 이 성공 확률이 매우 낮죠. 시프트도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서튼 감독은 이런 센스가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또 실점 위기 상황에 주자가 3루에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롯데는 실점을 막기 위해서 전진 수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 후반이면 몰라도 경기 초반 혹은 경기 중반에도 이런 전진 수비를 과감하게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진 수비가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죠. 오히려 전진 수비로 인해서 그냥 땅볼이 될 타구가 안타가 되면서 그 주자가 출루에 1점을 줄 걸 2점, 3점 대량 실점이 되며 경기를 날려버리는 모습도 많았습니다. 물론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런 센스 없는 부분들이 조금 겹쳐가지고 서튼 감독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서튼 감독이 외국인 감독이라서 조금 희미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 감독, 초보 감독이란 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서튼 감독의 코치 커리어를 살펴보면 2008년 캔자스시티 로열스 마이너 타격 디렉터로 시작해서 우수한 타격 코치 커리어를 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튼 감독이 게임을 조립하고 운영하는 감독 역할은 거의 경험이 없는데요. 실제로 2020년에 롯데자이언츠 2군 감독을 맡은 것이 서튼 감독의 첫 감독 경험이었습니다. 또 2군 감독은 1군 감독하고는 다르죠. 2군은 육성, 결과보다는 선수의 육성이 더 중요한 자리인데 1군은 또 단순 육성뿐만 아니라 결과를 내야 하는 자리죠. 1군 감독의 경우는 지난해 1군 감독으로 새롭게 부임한 것이 아예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서튼 감독은 저희와 함께 경험을 해나가며 크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보 감독의 한계는 결국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난다 긴다 하는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들도 가끔씩 경기에서 실수를 하거나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서튼 감독 같은 초보 감독에게는 너무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결국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감독을 1군에 앉혀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서튼 감독과 지금 롯데가 계약 연장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지난해 서튼 감독이 1군 감독에 올라왔을 때는 지난해 그리고 올 시즌까지 딱 2년간 감독을 하는 게 계약의 전부였는데요. 지난해 겨울 롯데는 서튼 감독과 1년 연장에 합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서튼 감독은 올 시즌뿐만 아니라 내년 시즌까지 계약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전 조금 문제라고 보입니다. 서튼 감독을 위기의 팀을 수습할 소방수로 낙점한 건 좋았다고 봅니다. 지난해 갑자기 감독을 할 인물이 없었고 2군 감독을 잘하고 있던 서튼 감독으로 올릴 수는 있는데, 다만 검증이 안 된 초보 감독이기 때문에 딱 2년 알아보고 올 시즌까지 견적을 내보고 별로 좋지 않으면 새로운 감독으로 시작을 해도 됐을 텐데, 이미 지금은 계약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1년을 앞두고 서튼 감독을 경질하고 이러기 굉장히 애매해진 상태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서튼 감독과 딱 계약 종료하고 새로운 감독을 찾는 게 훨씬 더 편한데,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감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을 찾는 건 그 자체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선택한 건 굉장히 경솔하고 좀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서튼 감독이 어느 정도 업적을 쌓고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지난해 롯데가 5강에 간 것도 아니었고 후반기 승률이 조금 좋을 뿐 뭔가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판단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성민규 단장을 포함한 프런트의 조금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제가 바라는 점은 서튼 감독이 아니든 누구든 간에 롯데 자이언츠를 조금 더 반등시키고 재미난 야구, 좀 즐길 수 있는 야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 클래식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